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사해와 마다바로 가는 길에 한국 회사 간판을 보니 반갑네요. 암만에서 아카바로 가는 요르단의 남북 도로를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는 고대 히브리어의 거창한 번역으로 요르단의 가장 아름다운 시골길을 가로지르는 길고 굽이치는 길입니다.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남북교역의 길이자 전투의 현장이었죠. 총을 든 검문소가 많아서 좀 긴장이 됩니다. 길에는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있군요. 사해 옆에는 2007년 여름 당시 한창 공사 중인 고급 호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해 언덕을 따라 가는 길이 되었죠. 주요 정거장으로는 역사적인 마을인 마다바와 케락성, 캠핑과 하이킹을 위한 시설이 좋은 외딴 계곡을 배경으로 화려한 자연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사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북 67km, 동서 18km의 폐쇄된 바다입니다. 해발이 마이너스 421m로 일반 바다의 염분 함유율이 4 내지 8%인데 반해 사해는 염분 함유율이 28%에서 33%나 되어 생물들은 살지 못합니다. 사해는 소금 함유량이 높은 만큼 독성도 강하지요. 그래서 바닷물을 삼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위세척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염분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바다 위에 결정으로 떠 있는 많은 소금이 마치 바다에 핀 연꽃이나 얼음처럼 보이기도 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 사해의 검은 진흙을 가져오게 했고 그 진흙으로 항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해에서 수영을 하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무척 따갑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에 사는 선생님과 택시 투어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와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소금기 많은 사해에서 수영을 한 후 몸을 씻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머드팩을 마친 후 샤워를 끝내고 피부를 만져보았더니 피부가 매끈거리는 것이 마치 아기 피부처럼 고와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선생님이 둘째 아이에게 머드팩을 해주고 있네요. Very good.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르단강과 사해 주위에 있는 와디로부터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러내려가는 곳이 없습니다. 계곡에서는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사해에서 수영을 즐긴 후에 소금기와 머드팩을 씻어내는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노점 휴게소에서는 현지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도 나누며 아이들은 또 그동안 샀던 스카프를 기념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해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서
이스라엘의 유대 사막을 바라보는 전망이 이곳을 여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기 쪽 좀 봐주세요. 암만에서 한국 회사에 근무하는 교민 부부와 아이들도 들어주시고요. 주말을 맞아 이곳에 놀러 왔다고 하네요. 아이 한국 나도 알아. 어? 사해 전시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전시관에는 사회 지역에서 나는 지질이나 생태 고고학적 보존물들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억 년 전의 붉은 사암과 1억 년 전의 방해석, 그리고 구리와 소금 등의 표본이 있습니다. 사해에 사는 조류로 부채꼬리 갈가마귀와 바위 절벽 위에 사는 트리스트럼 찌르레기, 토양 등의 표본을 전시하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얼만큼 짜지고. 사해에서 마다바 느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다바시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10km 지점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압 산맥의 가장 높은 등성이로 아래에서 반짝이는 사해 바닷물을 바라볼 수 있죠. 느보산 정상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이면 예루살렘의 등성이도 보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반니 판토니의 작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놋뱀 십자가 조형물은 모세가 시나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놋뱀과 인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합시킨 의미 깊은 작품입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는 모세의 무덤 위에 394년에 세운 것이라는 교회 터 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교회를 복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곳을 순례하거나 수도원으로 건설하여 수도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사망하면 시신을 보관하던 동굴의 입구를 막은 것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키보다 큰 원형의 돌이 지역에서 발견되어 교회 밖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정면 오른쪽에는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앞에는 제단 같은 것이 있고 그 오른쪽 귀퉁이에 사진이 한 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자이크가 유명한 2000년 8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세교회의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가 볼만하죠. 마다바는 요르단 왕의 고속도로를 따라 암만에서 30km 남서쪽 모압 산맥 등성이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의 60%가 이슬람이고 크리스찬이 40%입니다. 6세기의 팔레스티나를 그린 모자이크 지도인 마다바 지도를 포함해 아름다운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로 유명합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 도시로 번성하였던 곳이었으나 740년대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파괴된 후 1000년 이상 잊혀진 도시로 있었지요. 1880년대에 마다바 남쪽에 있는 케락이라는 도시에 살던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2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중동 지역을 통치하던 오스만 터키의 허락으로 마다바로 이주하면서 잊혀졌던 건물과 유적들을 찾아내고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조지교회는 모자이크 지도를 보기 위해 보통 들르게 되는 교회인데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결혼식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서 얼떨결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잘 됐네. 1884년 비잔틴 성터 위에 새로운 성당을 짓다가 발견한 모자이크로 만든 성서 지도로 장식된 교회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후 10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 정교회 사람에 의해 그 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성서 지도 외에도 기타 모자이크 작품이 많아 모자이크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현재의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및 근동 지역의 지도로는 가장 오래되었고 상세한 지도이며 1896년 그리스 정교회가 모자이크가 발견된 터 위에 세인트 조지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지도이지요. 560년에 완성된 모자이크 지도는 성서에 나온 모든 지역을 표시하고 있으며 원래 가로 26m와 세로 6m의 약 200만 개의 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차례의 화재와 관리 부실로 인해 지금은 3분의 1가량만 남아 있습니다. 마다바 지도는 AD 60년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레바논의 시돈과 두로 및 시리아의 다마스코스, 남으로는 이집트 북부의 델타, 동으로는 암만의 마다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의 그 안에 있는 성지를 다양한 색깔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1cm가량의 색상이 다른 조각을 이용한 성서 지도 모자이크는 생각보다 정교한데요. 지도를 이용해 예루살렘에서 네아 교회와 카르도 막시무스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주 당시 오스만 터키는 조건으로 주택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교회는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있던 곳에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교회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지도 제작 기준으로 평가하면 많은 오류가 있지만 15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과 정확한 위치 전달보다는 신자들에게 제한된 화면 안에 주요 성지를 보여주기 위한 성경 교육 교재였음을 감안하면 오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다바의 결혼식 풍경입니다. 그동안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는 주로 갈등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슬람 복장과 기독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보고 배웠던 것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길거리부터 교회 입구까지 결혼을 축하하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들러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크리스찬 신랑 신부들이 교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객과 목사가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네요. 한여름이라 날씨가 더워서인지 결혼식은 저녁에 하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이 교회는 모자이크가 특히 유명한데 오늘은 볼 수가 없네요. 전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 사해 마다바 투어를 같이 한 운전기사와 함께 다음 목적지인 페트라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싸온 감자와 포도로
저녁에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의 멋진 석양을 구경하며 사해의 마다바에서 이제 페트라로 갑니다. 사해에서 페트라는 약 200여 킬로미터로 3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